미국에서는 정식으로 뉴트리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고, 현재 NHS 보드라는 제조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저희 자사 브랜드가 있고 한 6, 7여 가지 아이템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건강성분 백화점이라고 해서 광고도 드리고, 저희도 이제 영양제를 팔고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김선희 스포서님 만나가지고 제품 보고,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제조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조하는 사람들의 그 심리나 심정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시크릿은 잘 들리세요? 시크릿은 제가 이렇게 성분표나 내용을 보면요, 약간 가능하면 숨김하지 않고 먹고 복용하는 사람들한테 공개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여요.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보고 좀 저도 이제 신뢰를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좀 일반적으로 어떤 소싱을 할 때 쉽게 구할 수 없는 것들을 써요. 그런 부분도 제가 인플루언스가 됐고, 특별히 요번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리커버리는 제 입장에서도 어메이징한 프로덕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을 들으시면 리커버리가 그냥 모르고 드셨는데 이런 정도의 효능이 있구나라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먼저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하는 이 전체 내용 약 1시간 정도. 근데 가능하면 제가 1시간을 맞추려고 하는데 오늘 건 1시간 좀 어려워요. 근데 졸리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한테 딱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오늘 내용을 이제 들으시면은 기초적으로 건강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얻게 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품의 효능하고 용법을 제대로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뭘 하셔야 되냐면, 내용을 들으시면서 우리 옆집에 나랑 제일 친한 제니퍼 엄마, 아니 우리 어머니, 아니 우리 아들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을 생각하세요. 지금은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본인이 체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비타민들이 있고 영양제가 있고 서플리먼트가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복용을 하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복용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약을 매번 살 때 달라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내 몸이 틀린 거잖아요. 근데 불행히도 제조사들이 만들 때 사람의 몸에 맞춰서 알려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용량이나 내가 먹어야 될 어떤 그 함량을 정확히 못 맞추니까 효과를 못 보시는 거예요. 분명히 다이어트리 서플리먼트로 나온 대부분의 것들이 드실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전제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못 드시는 건데, 오늘 들으시고 우선은 계속 나한테 어플라이 하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플라이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확신이 생긴 다음에 이제 하시는 거는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 이제 먼저 오늘 리커버리를 아시기 전에 우선 배경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먼저 지구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이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옥시전, 산소. 이 산소는 우리 몸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절대 요소 중에 하나고, 모든 생물이 살 수 있는 절대 요소예요. 그래서 옥시전이 만약에 산소가 우리한테 없으면, 근데 불과 3분만 없어도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죽어요. 5분이면 거의 움직이는 생물들은 다 죽어요. 그 정도로 옥시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지구에 있는 우리가 들여마시는 공기가 옥시전이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세요? 그래서 공기를 들여마시면 그 중에 20%, 21% 정도가 옥시전이에요. 산소예요. 우리가 들여마신 공기의 21% 정도가 산소예요. 그러니까 이 산소가 얼마나 큰 영향을 줄 수 있냐면요, 이 산소는 우리한테 에너지야, 면역력, 그리고 재생능력, 수명,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의 그 근원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의 산소 농도에 2배로 올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고요? 산소를 2배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러면 첫 번째, 내가 운동을 하잖아요. 달리기를 했을 경우 5마일을 쉬지 않고 누구나 달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폐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이 되기 때문에 숨차지 않아요. 만약에 2배가 된다고.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웬만한 감염에 감염되지 않고요. 모기가 물어도 물린지 몰라요. 해독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지고요. 그 다음에 상처를 입게 되면 보통 하루나 이틀 안에 다 물어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산소의 농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 고대 시대 때 뭐 성경에 막 900살, 그게 저 과학적으로는 저도 뭐 신빙성이 있다고 얘기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요. 만약에 그때 당시에 산소 농도가 높았다면 그러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사람이 300살, 400살, 500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화석 같은 걸 보게 되면요. 만약에 지금 고대 시대 때 산소 농도가 30%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장의 변화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산소 농도가 줄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사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그때 당시에 산소 농도 정도로 추산을 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제일 산소에 민감한 그 생물이 뭐냐면 곤충이에요. 곤충은 우리는 입으로 숨을 쉬는데 곤충은 몸으로 숨을 쉬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산소 농도가 이 정도 높았을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보는 거미, 동전만한 거미가 주먹만 해져요. 그렇게 커요. 근데 우리가 옛날 화석을 보면 곤충들이 되게 많은데 다 크죠. 그걸 봐도 산소 농도가 높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그 몸의 체력이라는 건 지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산소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몸의 모든 근원이 되고요. 그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소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냐면요. 우리가 산소를 어떤 식으로 우리 몸에 딜리버리를 하냐면, 운반을 하냐면 혈액을 통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이 이렇게 셀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제 헤모글로빈이라는 통이 있어요. 이 일종의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 애들은 버스라고 얘기하는데 저 통 안에 이제 헤모글로빈 통 안에 산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들어가서 우리 몸의 간에도 갖다 주고 뭐 우리 몸의 뭐 쓸개에도 갖다 주고 신장에도 전달하고 각종 우리 기관들의 산소가 필요한 것들에다가 전달을 하는 일이 뭐냐면 우리는 소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의 인체 장기나 세포 조직이 소멸을 해요. 어느 정도 부분이 이제 손실이 있죠. 그 손실을 산소로 다시 리커버리해서 재생을 해내는 거예요. 반드시 산소가 있어야지만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와 재생의 근본이 뭐냐면 산소예요. 오시죠. 근데 이거를 최근 이제 보통 이 산소의 중요성이 우리들한테 알려진 게 불과 30년 정도뿐이 안 됐어요. 산소가 모든 부분의 기본이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산소가 좋으니까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산소 물, 그 다음에 뭐 산소 무슨 정수기,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옵시전바라고 혹시 구경하셨는데 요즘은 거의 보기 힘드실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또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게 막 생긴 거예요. 그 안에다가 산소를. 그리고 실제로 아직까지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게 하이퍼베릭 옥시전 테라피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산소 농도를 2배 정도 높이게 되면 몸의 어떤 재생 능력이 훨씬 올라가요. 그래서 특히 서저리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리커버리를 돕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방을 만들어서 그 안에 산소 농도를 높여가지고 치료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요 밑에는요 가정용이에요. 가격은 좀 비싸지만
이 산소에 미친 사람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론적으로 보면 내가 100살까지 뿐이 못 살게 200살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사겠어요. 이게 10,000불이면 20,000불이면 사겠죠. 근데 이거 가정용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이거는 이제 아예 하이퍼베릭 옥시전 테라피만 해주는 일종의 샵이에요. 샵. 현재 지금 LA 부근에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산소를 농도를 높였더니 분명히 회복 능력은 좋아지는데 반대 극부가 있어요. 특히 몸이 안 좋은 현재 그때 당시에 몸이 안 좋았던 상태, 특히 감염 상태, 감기에 걸렸거나 아니면은 당뇨, 고혈압 이런 분들 선천적인 아니면 후천적으로 그런 몸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이 옥시전 테라피를 하게 되면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 분명히 산소가 우리 몸의 모든 걸 해결해 줄 것 같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지금 갑자기 팍 떨어진 이유는 이 옥시전 테라피를 받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래 살려고 했는데 아닌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게 된 거예요. 옥시전이 우리가 들어오면은 그 안에서 일정량의 그 활성산소라는 거 많이 들으셨죠? 그 뭔지 아세요? 활성산소라는 걸 바뀐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 활성산소가 이상한 거예요. 얘가 몸 안에서 이상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안 지는 이제 15년, 10여 년밖에 안 됐어요. 아, 이런 일이 있구나라는 거를 그때 알면서 이거에 대해서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자, 이 활성산소라는 건 뭐냐면 자동차에 우리가 움직이기 위해서 개솔린을 넣죠. 그러면 뒤로 뭐가 나와요? 그렇죠. 가스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가스가 나와요. 이거와 똑같아요. 뭔가 우리가 들여 마실 때 배출되는 쓰레기 같은 게 있는데 그게 활성산소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제 표현을 쓰레기를 하는데 참 그렇게 얘기하기 좀 아닌데 그렇게 다시 얘기하면 자 이게 폐예요. 우리. 그러니까 폐가 하는 일이 뭐냐면 산소를 받아들여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기를 받아들여서 그 안에 산소를 뽑아서 우리 혈액에 집어넣어주는 일이에요. 그걸 이제 우리가 호흡한다고 하는데 보통 한 번 정상적인 분들 한 번 이렇게 호흡을 하면 500cc 정도의 공기를 들여 마셔요. 그런데 분당 보통 20회 정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분당 몇 cc 정도의 공기를 흡입할까요? 만 cc. 졸리지 않으시죠? 네. 이거 졸리면 안 돼요.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1분에 10,000cc라는 공기를 흡입해요. 근데 이제 안 좋으셨으면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지구에 우리의 산소 농도가 몇 퍼센트? 20%. 자, 그걸 산소 농도가 20%면 그걸 계산하면 20%가 2,000cc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2,000cc가 이제 분당 2,000cc의 산소를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2%가 활성산소를 향해요. 이건 무조건 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 호흡이 아니잖아요. 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 활성산소는 더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면 2%면 분당 40cc의 활성산소가 몸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루로 계산하면요 57,600cc가 활성산소가 됩니다. 57,600cc는 얼마큼 먹으세요? 자, 6만으로 대충 계산해서 1,000리터짜리 페트병이 있죠. 그 60병, 60. 그만큼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사실 금세 죽어요. 근데 다행히도 우리 몸에는 호르몬하고 효소가 이 활성산소와 같이
자살이에요. 농계 같은 게 있는 거예요. 붙들고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활성산소가 없어지지 않으면요, 이 활성산소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모든 세포와 같이 산화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몸이 썩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57,600cc라는 활성산소를 우리가 어느 정도 걸러내지 못하면요, 우리 몸이 썩어요. 눈에 보일 정도. 근데 다행히 우리 몸에서 췌장이나 이런 데서 효소와 호르몬이 분비하면서 활성산소하고 결합을 하고 그거를 변화시켜서 배출해내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이가 이제 중년을 기준으로 뭐 틀렸어요? 이거 할 수 없어요. 머리에 저장하세요. 그 자꾸 그런데 신경 쓰다 보면 중요한 걸 놓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얘기한 거 뭐예요? 나만 생각하세요. 나만. 이제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효소들이 잘 분비가 돼야 되는데 성장기에는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이 활성산소가 웬만큼 생겨도요, 걱정 안 해주세요. 이 성장기가 지나면서부터 각종 효소들이 분비가 적어지거나 기능이 적어지거나 뭐 아프거나 이러면, 특히 인펙션, 감기 같은 거 걸리셨을 때 분비가 적어져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활성산소는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감기 한번 걸리고 한 일주일 고생하고 나면 주변에서 너 아파니? 좀 늙었다 뭐 이런 얘기 하죠. 그 이유가 있는 거야. 진짜 활성산소가 그렇게 들어가요. 근데 이 효소를 나이가 이제 연령이 올라가서 노화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기능들이 점점 적어지면서 활성산소의 몸의 양은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활성산소를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활성산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봐갖고 이제 뭔지 모르시겠죠. 가운데 있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원자, 분자 이런 게 많이 들으시죠? 가운데 있는 게 원자고요. 밖에 동그랗게 있는 게 전자예요. 그래서 활성산소는 완전체가 아닌 거예요. 보시면은 지금 그림 이상하잖아요. 뭔가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안 맞죠. 끝에 하나가 없죠. 다 짝이 있는데. 요걸 이제 영어로 free radical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소가 하나가 여기에 없는 상태, 이게 꽉 차서 완전체가 우리의 몸에 도움이 되는 산소고, 이렇게 쩔쭉대는 게 활성산소인데, 얘네들은 자기가 부족하니까 닥치는 대로 어떤 세포든지 가서 붙어버려요. 그래서 뭘 하냐면 산화를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사과를 자르기 전에는요, 속에서 누렇게 잘 안 돼요. 그렇죠? 잘라서 공기하고 만나면 누렇게 금세 변하죠. 그걸 산화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몸 안에도 그렇게 일어나는데 활성산소가 그 일을 해요. 그러니까 뭐 간에 가서 달라붙어가지고 간을 경화도 만들어내고 간에 어떤 감염을 시키고, 특히 간염의 원인은 활성산소예요. 들어가서 얘가 붙어갖고 거기서 싸워요. 마찬가지로 이게 혈액에 가서 붙으면 혈액에 어딘가 붙어서 고혈압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내가 지방을 많이 먹으면 혈액 속에 지방이 들어가가지고 혈액에 콜레스테롤이 많이 쌓일까요? 그거 거짓말이에요.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활성산소가 지방 같은 질을 만들어내요. 뭐냐면 썩어서.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어디든지 붙어가지고. 그래서 특히 세포에 가서 붙어버리면요, 그러면 세포를 썩게 만드니까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노화의 주범이고 모든 질병이 어느 정도냐면요, 활성산소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병이 심장, 당뇨, 관절, 알레르기, 백내장, 암, 파킨슨, 치매, 만성증후군, 피부노화, 고혈압, 뇌계염. 이 정도면 그냥 모든 병이죠. 모든 병이 일어나요. 이제 무섭죠. 자, 이제 활성산소. 자, 그러면 제가 그 활성산소를 해결할 수 있는 거를 최초는 아니지만 거의 최초로, 이게 이제 배경이 있어요. 일본이 이게 지금 닥터
히데시뮤 하야시라는 분인데 일본이 방사능 때문에 활성산소를 먼저 알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방사능 이 감염된 사람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활성산소라는 걸 알게 되고 이 사람이 활성산소의 권위자예요. 이분이 얘기한 게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면 건강, 수명을 연장할 수 있죠. 왜? 옥시전이 많아지니까. 그럼 제가 앞서 얘기했던 산소 농도가 높으면 오래 산다고 얘기했죠. 그거를 이제 지금 그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활성산소의 주 메커니즘이 뭐예요? 어딘가 붙어갖고 썩는 거예요. 그거를 유식한 말로 산화한다고 하죠. 근데 이 활성산소의 강한 산화 기능을 억제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산화의 반대말이 환원작용이죠. 환원. 산화, 환원. 이 환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수소예요. 수소는 산소와 결합해서 분해되니까 산화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쯤 되면 이제 뭐 알칼라이, 이제 리커버리, 뭐 수소 얘기 많이 들으셨으니까 약간 감이 오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결론적으로 우리 몸을 환원하기 위해 수소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몸을 근본으로 환원할 수 있는 것은 수소 외에는 없다. 그래서 수소 연구가 극진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어떻게 수소가 반응하냐면 저 빨간 게 이제 산소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이제 뭐 활성산소 이거 떠나서 산소 O라고 하죠. 근데 수소 두 개가 붙으면 수소는 H예요. 그래서 H2O 하면 뭐죠? 물. 예,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말하면 활성산소도 산소예요. 거기에 수소 분자 두 개가 붙어버리면 물이 되는 거예요. 이 원리예요. 이렇게 되면 체내 안에 있는 활성산소를 빼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잠깐 제가 이거 앞에 걸 먼저 이렇게 지금 두 개 붙어가지고 이제 물이 돼야 되는데 수소는 이 우주에서 제일 작은 단일 분자예요. 그래서 하나의 원자와 하나의 전자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커넥션은 하나의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일 분자로 제일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산소에 가서 몇 개가 붙어야 돼요? 두 개가 붙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두 개가 안 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소용이 없어요. 다른 데가 소용이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두 개가 붙었을 때 뭐가 돼요? 물이 되는 거예요. H5는 물이 아니에요. H2O야 돼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낱개로 돌아다니는 거를 묶음으로 저희도 바이온 개선풀이 하니까 잘 나가더라고요. 두 개를 딱 묶으면 편하겠죠. 그게 분자수소예요. 영어로는 모레큘러 하이드로젠이라고 해가지고 분자수소. 이거는 산소 두 개를 결합시켜가지고요. 아니 수소 두 개를 결합시켜서 한 세트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그 수소 분자, 이 분자 수소는 한 번에 가서 활성산소가 붙어버리면 물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수소가 오기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트로 오니까. 그냥 붙으면 물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제 알게 되고 개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소가 우리 몸에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입증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세포 보호 및 항염을 해요. 그래서 근육세포, 연골, 또 뼈조직, 피부세포 조직에 붙어있는 뭐야? 활성산소를 얘가 쫓아가가지고 빼내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 누가 오게요? 산소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겨요? 재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름살도 펴줄 수 있어요. 그런 시대가 없어요, 진짜. 자, 진짜 제가 여담이지만 앞으로 10년 안에 나이 구분이 안 되는 시대가 와요.
왜냐하면 이거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활성산소만 컨트롤하면 몸이 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근데 이제 또 하나는 혈액순환이 개선돼요. 왜냐면 혈액안은 아까 앞전에 산소를 집어넣어서 혈액을 통해서 운반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혈액안에 활성산소가 제일 많아요. 근데 활성산소가 많으면 뭉쳐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되죠. 근데 거기에 혈액순환이 좋아지게 되니까 뭐 필요한 영양분이라든지 전달해야 될 내용들이 빠르게 조직에 전달되니까 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작용 또는 휴유증이 없어요. 수소는 붙으면 뭐가 된다고 물이 되니까 다른 작용이 없어요. 그래서 독성이 전혀 없죠. 당연히 물이니까. 물이 독이 있으면 그냥 끝난 거죠. 물은 독이 없잖아요. 인체에 무해해요. 그 다음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어요. 보통 뭐 주사를 맞아야 된다, 뭐 약을 먹어야 된다. 할 수 있는 방법 다 있어요. 어떻게? 그냥 흡입하는 방법도 있고요. 입안에 넣는 방법도 있고요. 주사로 하는 거. 특별 국소는 뭐냐면 어떤 분사기로 인해서 특정 부위에다가 쏘아주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치료 방법이 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동작용이 좋아요. 이건 뭐냐면 다른 약물하고 상호작용을 안 해요. 이걸 먹었기 때문에 약물이 어떤 변화를 주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약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어요. 뭐가요? 수소 분자가. 네. 그렇게 되니까요. 이런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자, 눈, 폐, 뼈, 귀, 심장, 장, 췌장, 간, 신장, 뇌. 그러면 다예요. 그렇죠? 완전 다예요. 여기에 다 영향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뭐 자세히 제가 시간 관계나 뭐 이런 특히 눈에 충혈 오는 거, 뭐 심장 질환, 또 식중독 감염까지도 각종 감염에 이게 수소가 뭘 없애주기 때문에 활성산소를 없애주니까 그 다음에 뭐가 해요? 산소가 와서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고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지금 이쪽 계통의 분야에 있는 사람 다 알아요. 그래갖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수소를 막 잔뜩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앞에 있는 저 두 개의 병에는 뭐냐면 발포종이라고 그래가지고 물에다가 알약을 딱 넣으면 저렇게 거품이 쫙 나면 안에 수소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수소 드링크. 이제 또 옆에는 수소 발생기. 심지어는 막 이렇게 비싼 기계들도 다. 이거 지금 아마존에 다 파는 거예요. 지금 파는 거예요. 옛날에 팔던 게 아니고요. 지금도 열심히도 팔고 있어요. 근데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수소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주에서 제일 작은 단일 분자예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보통 플라스틱 용기에는 담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플라스틱 용기의 입자가 크기 때문이에요. 보통 제가 보통 이 수소가 물에 녹을 수 있냐 안 녹냐 이게 문제인데 많은 사람들이 수소가 물에 녹는다고 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건 증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수소는 물에 녹지 않아요. 왜냐하면 수소 자체가 물의 원자이기 때문에 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희석되지 않아요. 되게 물에 녹는다는 건 어떤 형태냐면요. H2O라는 그 분자들이 가둬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서 물이 그린 파우더 넣으면 그린 파우더하고 물이 섞이는 거예요. 사실 들여다보면 다 다른 거예요. 근데 물이 가둬주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가둬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물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를 물에 넣은 것처럼 보여주는 거죠. 특히 저 발포점은요, 정말 가시적으로 수소가 엄청나지는 것처럼 보여요. 가뜩이나 저 안에다가 약간의 칼슘 같은 그런 그 분말을 넣어가지고 물이 뿌개져요. 그러니까 수소가 가득 찬 것 같은 거예요. 마시면 그냥 수소 엄청나게 마시는 것 같아요. 기분만 좋아지는 거예요. 사실 수소가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마실 때 옆으로 다 새, 그냥. 아니면 병에서 다 새요. 진짜로. 제가 물에 녹는 이 화학기호인데요. 대표적인 지용성. 그러니까 오일에 녹는다는 비타민 A예요.
저게 기호인데 저기 꼭지점에 있는 게 이제 탄소가 들어가는데 이게 기호예요. 여기에 지금 산소가 저 끝에 하나 있죠. O하고 H. 자, 근데 물에 제일 잘 먹는 비타민이 뭐냐면 비타민 C예요. 자, 보세요. 그냥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보기만 해도 틀리죠? 뭐가 많아요? 산소하고 수소가 잘 섞여 있어요. 물론 저 끝선에 다 수소가 붙어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화학 기호를 보여주듯이 포뮬러를 보여줄 때는 이렇게 간소하게 보여져요. 그래서 앞에 보면 화학 기호가 C20, H30, O 이렇게 돼 있어요. 얘기는 탄소가 20, 그 다음에 20개가 있는 거죠. 꼭지점 때문에. 그 다음에 수소는 30개가 있는데요. 산소가 몇 개요?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비타민 C는 탄소가 6개, 수소가 8개, 그 다음에 산소가 6개네. 이렇기 때문에 들어가면 물하고 같이 결합해요. 그래서 물에 잘 넣어요. 그러면 그게 수용성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먹으면 물하고 같이 씻겨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수소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있는 개별 성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미 모든 원자들 그 분자 구조에 수소가 다 붙어 있어요. 다 막고 있기 때문에 수소가 더 이상 붙질 않아요. 그런데다가 용기에다 담는다? 뭐 예를 들어서 물, 반, 뭐 수소가 가능할까요? 제가 플라스틱을요, 그 초정밀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지금 검은 부분들 있죠? 저게 뭘까요? 구멍이에요. 저 정도 구멍이면 수소한테는 엄청나게 큰 구멍이에요. 다 빠져나가요. 자, 물이 안 새는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그 용기가 물보다 입자가 더 치밀하기 때문에 물이 안 새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만 물 분자보다는 수소하고 산소는 더 작아요. 그래서 옥시전 워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런 수소 워터 파는 거 용기에 들은 거 거의 수소가 없다고 보면 되고 산소가 없다고 보면 돼요. 네, 이거를 제가 다시 더 신랄하게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밑에가 온도예요. 60도씨. 그러니까 60도 정도면 그냥 일상적인 온도.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0도로 가는 거죠. 그다음 왼쪽에는 수소가 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60도를 봤을 때요, 0.01g, 0.001g. 감이 안 오시죠? 제가 감이 확실히 오게 해드릴게요. 자, 0.001g이면 어느 정도냐면 역대 g 가스 per kg 워터라고. 1kg의 워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1kg이면 얼마큼인지 아세요? 1리터? 그러니까 1kg이잖아요. 그러니까 1리터가 1000cc. 그렇죠. 1000cc. 그러니까 1kg이면은 그거의 1000배죠. 그 물에 1kg의 물에, 그러니까 1리터가 됩니다. 1리터의 물에 얼마큼 들어있다고요? 0.001g. 그러면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 쭉 보면은 활성산소가 40cc 생긴다고 했잖아요. 40cc도 생각 안 하고 한 20cc만이라도 없애려면 cc하고 g은 같아요. 20g을 하려면 물을 얼마나 마셔야 되냐면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익사해요. 물만 먹다가 익사하게 되는 거예요. 수소 먹으려고 열심히 먹으려면 내가 익사를 해야지 그나마 좀 먹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이 뭔지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만약에 수소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답은 뭐냐? 제가 앞전에 얘기했던 그 수많은 상품들, 걔네들의 방법이 수소를 만들어서 마시는 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조금 도움은 되겠죠. 미안하잖아요. 열심히 돈 써 만들었는데 조금은 영향이 있겠죠. 근데 우리 같으면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보십니다. 그리고 그 용기 기계 있잖아요. 수소 발생기. 제가 아는 분들이 수소 정수기라고 사셨더라고요. 나올 때 없어져요.
마시기도 전에 수소가 없어. 진짜로. 왜냐면 수소 그냥 다 세요. 그냥 줄줄줄. 그러니까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게 눈에 보이면요 처절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다 세는 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수소를 담아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이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뭔가를 집어넣어서 우리 몸속에서 수소가 나와버리면 그러면은 그거는 대박이죠. 그게 뭐냐면 이게 몸 안에 들어가서 수소를 만든다. 그러니까 대박인 거예요. 이거는 시크릿실에서가 아니라 이 상품이 엄청난 거예요. 얘가 패턴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먹어서 몸 안에서 수소가 만들어집니다. 수소를 만들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먹어서 몸 안에서 수소가 나오니까 최소한 그 수소들은 우리가 손실을 봐도 대부분 몸을 통해서 손실이 일어나니까 얘네들이 뭐부터 찾아다니겠어요? 활성산소 찾아다니는 거예요. 자, 제가 오늘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은 많이 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소리가 안 나도 괜찮아요.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지금 이제 어떤 분의 피를 뽑아가지고 이제 그 안에 피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는 거예요. 혈액을 채취하죠. 잘 보이세요? 불 끌까요? 제가 이제 조금 빨리 돌릴게요. 자, 이게 이제 혈액을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 지금 이 혈액은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인다. 움직이는데 너무 지금 안 움직이는 잘 보이는 거. 방금 뽑아갖고 저기다 갖다 뒀잖아요. 어떻게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거죠. 혈액을 채취해서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가 뭉쳐있어요? 아까 헤모글로빈에 산소가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 활성산소랑 섞여가지고 완전 떡처럼 붙어있죠.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는 지금 정지되어 있는 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화면 보신 적 있죠? 근데 이 생각은 안 해보셨죠? 이게 지금 정지된 걸 보고 있다는 거. 원래는 혈액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막 돌아다니는 게 지금 이 상태로 떡진 상태로 막 돌아다니면 떡을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덩어리가 되겠죠. 막 더 큰 떡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혈액 안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사람은 베지테리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지금 저기 백혈 두고.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거를 이제 쭉 넘길게요. 자, 이 사람이 지금요. 이게 옛날의 전통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 잉그리디안에 두 알 먹으려고 해서 두 알을 먹으려고 해요. 다시 조금 돌려가지고. 자,
자, 여기서 들리시진 않으셨는지 근데 이 박사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두 알 먹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네 알 먹으려고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네 알. 근데 이 사람은 베지테리언이에요. 그리고 나름 보면 체력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알을 먹어야 되는 거죠. 그 여기 계신 분들 몇 알 드셔요? 네? 그래도 내 알이에요. 510.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네 알을 네 알을 입에 넣은 거예요. 자, 먹은 순간이 4분 52초였어요. 4분 52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 피를 이제 적시를 하는데, 자,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피를 적출하는 순간, 첫 번째 피 빼고 두 번째 거를 뺀 순간, 자, 7분 27초. 그러면 아까 4분, 그러니까 약 한 2분 한 50초 정도 된 거예요. 그쵸? 2분. 한 2분, 그러니까 3분이 안 돼요. 자, 이거를 뽑았어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방식이잖아요. 거의 비슷한 양이에요. 그거를 다시 현미경에 넣기 위해서 지금 저 글라스를 겹치죠. 겹쳤을 때 피가 번지는 거 보세요. 보세요. 쫙 번지죠.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신기하니까 그전 거랑 같이 비교해 달라고 해요. 자, 차이 많이 나죠? 똑같은 양이었어요. 거의. 그쵸? 차이 많이 나죠. 자, 근데 이제 보면 더 실거져요. 자, 이것도 제가 또 빨리. 자, 보이세요? 보이세요? 이게 움직이죠, 근데. 이게 지금 움직이는 혈액이에요? 아니죠. 근데 얘네가 유동하잖아요. 그쵸? 그리고 백혈구도 확실히 자리를 잡아요. 그쵸? 왜 이래요? 활성산소가 없어진 거예요. 그쵸? 여기까지 다시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저거 사기 아니야? 이거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세요 혹시? 다 아세요? 근데 저거 사기 아니야? 저거 왠지 약장서 같아. 뭐 내가 빨리 돌리는 게 약간 의심스럽기도 하고 편집 기술이 요즘 좋으니까 많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걸 다른 각도로 질문할게요. 만약에 우리가 먹었어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이 약을 갖고 왔습니다. 이왕 따는 거니까 보통 이렇게 생긴 이게 지금 이제 리커버리예요, 그렇죠? 이제 따죠. 이거는 이제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안에 이제 뭐가 있어요? 얘가 하는 게 뭐야? 산소 제거. 되게 유식하네. 습기 제거? 습기 제거. 약 흔들리냐? 흔들리지 않게? 그거보다 약간 조금 더 쓰시면 식소 날아가냐? 흔들려서 깨질까봐. 그래서 이거는 이 안에 계속 넣으면 뭐가 생겨요? 활성산소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솜은 반드시 버리셔야 돼요. 같이 넣었다 뺐다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모르시고 계셨죠? 이거 다 드실 때까지 갖고 계시면 여기에 손때가 묻어가고 새카매졌는데 넣었다 뺐다 넣었다 하시죠. 근데 이거 다 버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약을 하나 빼가지고 요거는 제가 아까 물을 이것도 저거 직접 따르는 걸 보여드렸어야 했어요. 괜찮아요. 이것이 이거 그냥 저기 정수기 물이라서 우리 그럴 사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네. 제가 이렇게 넣는 이유는 여기서 막 거품 나오고 이걸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물이 얼마나 빨리
용량 이걸 얘기합니다. 제가 이제 얘기하는 동안에 이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몸 안에 들어갔어요. 그럼 수소가 막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로 가요? 혈액으로 가요. 그러면 과연 지금 손끝이었어요. 그쵸? 손끝에가 2번 뽑았는데 딱 3분 만에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요? 있어요. 우리 몸에는요, 혈액이 얼마큼 있냐면 5.6리터가 있어요. 우리 몸 안에 혈액이. 그런데 그 5.6리터의 혈액을 그 어디 분수대 가서 보시면요, 그 안에 이렇게 큰 물이 있고 분수가 그 물을 계속 퍼갖고 이렇게 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계속 채우는 게 아니에요. 그쵸? 그거 아시죠? 그렇게 똑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5.6리터의 그 피를 심장이 하루에 이제 펌핑을 하면서 계속 뿜어내서 걸러진 이제 깨끗한 피를 다시 쏴주고 해요. 그거를 하루에 얼마 정도 하냐면 2,000갤런 정도 해요. 이거는 이제 리터로 치면은 7,571리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7,000리터가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있는 5.6리터의 피를 그렇게 계속 뿜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추산을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 피의 속도. 그게 뭐냐면 2,000갤런을 하니까 그거 하루 24로 나누면 83갤런 정도가 1시간에 뿜어내요. 1시간 동안 83갤런이 뿜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분으로 나누면 1분에 1.39갤런이 뿜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를 리터로 바꾸면 5.26리터. 얘기는 똑같죠? 똑같은 건 아닌데 거의 근사치죠. 5.6리터, 5.26. 그러면 심장에서 나온 피가 한 바퀴 쫙 돌아가지고 다시 심장으로 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이에요. 근데 아까 3분 좀 안 됐으면 최소한 2분은 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제일 작은 거. 그리고 미친 듯이 활성산소가 붙는데 수소도 같이 분자수소니까 짝을 제대로 만났으니까 그냥 순식간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활성산소가 뭐가 됐어요? 물이 됐잖아요. 순식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자, 이렇게 보시면요. 보이세요? 전부 가루로 변했죠.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떤 약들은 이렇게 뱃속에 들어가면 그냥 밤새도록 딱딱하게 하면 그냥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이에요. 이건 물에 이렇게 놓으면 몸 안의 온도는 이거보다 높겠죠. 그러면 더 빨리 녹겠죠. 그러면 얘가 수소를 확실히 제대로 발사를 하는 거예요. 발사를. 그러면 이제 좀 믿으시겠어요? 네. 그렇죠. 가능한 얘기예요, 진짜로. 실제로 제가 우리 아이가 이 아토피가 있어가지고 웬만한 걸 써도 잘 안 나서요. 근데 그거는 유전적인 아토피라서 저도 똑같이 겪었고 나이가 들면 없어지니까 그냥 참고 있었어요. 뭐 근데 나름 피부 바다가 되니까 손에 있어가지고 계속 뭐 바르고 해도 웬만해서 잘 안 나고 또 날씨 안 좋고 더 안 좋고 그래요. 근데 제가 밥 먹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세화를 가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웬만한 데 다 없어졌어요. 실제로 심한 부분은 워낙에 상처가 났기 때문에. 근데 제가 그 사진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나중에 우리 아이한테 이제 허락을 받고 할 수 있으면 해드릴게요. 제가 찍어놨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속도 이게 들어가서 효과를 보는 거는 그만큼 빨리 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지죠? 되게 궁금해서 여기서 끝낼까요? 왜 그러세요? 좋아요. 모시고 계세요? 들어올 때 맘대로 들어가고 나갈 때 맘대로. 유익하세요?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리커버리의 그 용법을 이제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용법을 보기 전에 성분표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성분에 보면 칼슘과 마그네슘은
몸에 중간 기준치를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옆에 데일리 밸류 2000칼로리를 하루에 섭취한다는 기준이에요. 근데 지난번 다이어트 강의를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뭐 한국 음식 드시는 분들은 한 끼에도 2,000원 하시거든요. 그걸 계산하면 좀 틀려져요.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그냥 적당히 2,000 정도 드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니까 그렇게 드셨을 경우 칼슘은 10%에 차지할 수 있고 마그네슘은 17%라고 얘기해요. 그럼 둘 중에 뭐가 퍼센트가 높아요? 마그네슘이 높죠. 그러면 마그네슘이 높으니까 저 기준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용법에 보면 take 2 tablets 2 3 times per day라고 써있거든요. 얘기는 이제 하루에 두세 번, 2정씩 먹으라고만 얘기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게 몇 점을 먹을 수 있을까요? 요 데일리 밸류 계산을 하면요, 마그네슘이 데일리 밸류가 400mg이에요. 2000칼로리를 섭취하시는 사람을 기준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얘가 68mg이 2점이기 때문에 6번이면 400mg. 그래서 총 12점을 하루에 드실 수 있어요. 맥시멈. 근데 2000칼로리를 섭취하시는 분에 한해서 더 드신다고 하면 좀 틀려질 수 있는데 더 드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럴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식으로 먹었을 때 효과적인가, 이건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방법이 있어요. 333 422 242 404 이런 방법이에요. 얘기는 뭐냐면 처음에 333은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로 지금 리커버리는 대부분 40대 이후는요 333은 기본이에요. 둘둘둘은 아니에요. 특히 우리처럼 아니면 둘둘도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의 식생활은요 활성화소가 정말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장해 드리는 건 333이에요. 근데 만약에 특히 아침에 피곤하거나 아니면 전날 상습적으로 술을 드시거나 이러시는 분은 아침이 그냥 상습적이라고 했죠. 아침에 그냥 머리가 막 깨질 것 같으신 분들은 아침에 대한 그 다음에 두알두알 이렇게 드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오후쯤 되면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분은 오히려 점심에 네알을 드시고 아침 저녁은 두알씩 드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에 403은 만사 귀찮으신 분들, 중간에 막 만사 귀찮으신 말고 너무 바쁘신 분들, 그래서 낮에 뭘 챙겨 드시기 힘드신 분들은 아침에 네알, 저녁에 네알 이렇게 드시면 돼요. 근데 언제 먹냐? 아침에는요 가능하면 공복에 일어나자마자 드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또 하나의 비밀이에요. 간이 사람이 딱 깨면 바로 간이 딱 깨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간은 사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늦게 움직여요. 그래서 잤다 깼다 자다 깨다 하면 되게 피곤하죠? 간이 욕해서 그래요. 뭐하냐 이거 진짜요. 그래서 특히 새벽 기도를 많이 가시는 분들 중에 간경험 왜냐하면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집에 와서 주무시는데 간이 깰 때쯤에도 다시 주무시면 간이 황당한 거예요. 그럼 다시 들어가서 자야 되잖아요. 그랬다 그렇게 반복되면 간에 무리가 와서 대부분 목사님들 중에요 간경화 간암이나 간경화 되게 많습니다. 미안한 얘기지만 그분이 새벽기도 하면 힘드신가 봐요. 나가고 주무시고 그러니까 그게 간이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그만큼 간이 늦게 리스폰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커버리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빨도 닦지 말고 그냥 새알을 딱 먹고 물 마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시면 간이 일어났을 때 깜짝 놀랄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간이
그 집안일을 다 해야 돼. 집안일을 누가 다 해놨어요. 그러면 뭐 하겠어요? 앉아갖고 화장하고 간이 좋아지. 그렇죠. 그래서 간한테도 부담을 덜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같이 드셔도 된다니까요. 아까 처음 얘기 드렸잖아요. 부작용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그냥 수술이에요. 수술. 아침에 그냥 수술을 좀 이렇게 럭셔리하게 공급해 주는 것 뿐이에요. 자, 그리고 점심 때도 되게 이제 식후, 근데 시간을 좀 잘 맞추시면 좋은데 못 맞춰도 식전 식후를 보셔가지고 대부분 식후에 드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음식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많은 활성산소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식후 좀 1시간 정도 후에, 그러니까 그 알칼라인 부스터를 드시는 분들은 그거 드시고 좀 지나서 드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이제 보통은 주무시기 전보다는 집에 들어와서 씻고 뭐 이렇게 하고 릴렉스하기 전에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알칼라인 부스터가 이제 자, 이런 식으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리커버리는요 어메이징한 프로덕트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전에 그 수많은 분들 이거를 진짜로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잘 맞춰서 드시면 우리가 갖고 있었던 그동안의 고질적인 병들, 그게 리커버리의 그 간단하고 심플한 분자 수소에 의해서 젊어지기도 하고 아팠던 부분이 고쳐지고, 그리고 나한테 고질적으로 고통스러웠던 부분, 특히 이제 귀 이면홍성 오는 경우 있죠. 여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음식을 드시고요, 식중독 걸렸을 때 드시면 좋아요. 그럼 바로 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병도 작잖아요. 그러니까 가방에 넣어갖고 다니시면 상비약처럼 적어도 최소한의 응급처치는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다시 배우신 거는 본인한테 어플라이 하시는 거를 우선순위로 하세요. 그동안 이렇게 이 내용을 모르고 드셨던 분들 내용을 아셨잖아요. 맞춰서 두 알도 드셨던 걸 세 알도 드셔보시고 어떠한 상황에 어플라이 하셔서 몸 안에 혈액이 깨끗해져가면서 몸이 변화되는 것을 직접 체험을 하시면 소개 안 해도 안 하라고 해도 소개가 되겠죠. 자, 특허품이라는 거 제가 아까 보여드렸어요. 그거는 또 특정한. 여기 밑에 보면요, 패턴 프로텍티드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포뮬라에서 요 포뮬라는 이 방식의 포뮬라는 지금 요게 이제 패턴된 번호예요. 이게 패턴이 돼 있다는 건 특허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영양제는 패턴을 못 해요. 왜냐면 이미 자연에 나와 있는 소스잖아요. 그거 갖다가 그냥 줄럭줄럭 해서 약을 만들어 파는데 그게 무슨 기술이냐 해서 패턴을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패턴을 할 수 있는 약은 굉장히 특이한 거예요. 그거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약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비아그라. 그 특허가 그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분자 수소 방식은 다른 데서 카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크릿이 싫어도 이거는 먹어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